네, 자 오늘은 TJD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2라운드 57순위를 뽑은 루키 빅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가 있었죠. 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샌안토니오 스퍼스 원정에서 승리를 따냈는데 그 중심에는 이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의 활약도 있었습니다. 자 프로필을 간단히 언급하자면 2m 3cm고요. 그리고 몸무게는 111kg, 윙스팬이 2m 16cm니까 내 키보다 약 13cm 정도 길죠. 이러면 뭐 팔이 비교적 괜찮다, 스윙팬이 비교적 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워싱턴 위저즈의 지명을 받았지만 지명권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몫이었고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를 뽑으면서 2라운드 57순위니까 뭐 거의 끄트머리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커리어를 또 시작하게 된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입니다. 인디애나 대학을 4년 마치고 나왔고요. 또 아버지는 같은 32번을 달고 뛰었던 바로 데일 데이비스였습니다. 그런데 데일 데이비스와는 썩 친밀감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는 양아버지가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부자 NBA이긴 하지만 아버지 데일 데이비스와는 뭐 큰 접점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의 뭐 당초 스카우팅 리포트를 보시면 비전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뭐 시야도 아주 훌륭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고, 롤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패스를 받고 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다재다능한 퍼리미터 디펜더, 외곽에서 미스매치를 덜 발생시키는 그런 수비수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능력도 굉장히 좋고, 또 하나 양손을 터치하면서 또 훌륭한 로포스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이다. 뭐 그 이외에 굉장히 강력한 포스트 풋워크도 가지고 있고, 훌륭한 뭐 커터이자 롤 스렛이다, 뭐 그다음에 랍 스렛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잭슨 데이비스는 림으로 런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좋은 마무리 솜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훌륭한 샷 블락커, 그리고 훌륭한 샷 블락 타이밍을 가지고 있다. 설령 블락이 되지 않더라도 타이밍을 갖고 뜨면 상대 공격의 야투 성공률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롤 아처 파울하면 반칙을 굉장히 많이 이끌어내는 그런 유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혹은 뭐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더블팀을 잘 핸들할 수 있는,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롱암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팔이 길고요. 또 제가 늘 중계할 때 말씀드리는 것, 세컨 점프가 중요하다. 운동 능력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점프 뛰고 나서 빠르게 두 번째 점프를 뛰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그 세컨 점프도 잘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아주 생산적인 리바운더다. 그러니까 상당히 장점이 지금 많다고 기술이 돼 있죠. 반대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죠. 바로 점프 슈팅입니다. 점프슛은 프로 와서 거의 던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뭐 굉장히 좀 패스가 아니랄 때가 많고, 그리고 블락을 지나치게 쫓거나 혹은 하이라이트 플레이에 집착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언더사이즈 6피트 9인치이기 때문에 사실 빅맨치고는 키가 큰 편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약점들이 있긴 합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종합해보자면 상당히 기본기가 잘 깔려있는 그런 빅맨이라 볼 수가 있겠고, 좀 아쉬운 점은 슈팅이 안 된다. 점퍼가 없고, 그 다음에 자유투가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사이즈의 한계. 자, 이런 점들이 가장 대표적인 약점이라고 스카우트 리포트에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를 한번 보시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랍스렛으로 활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 아주 훌륭한 샷 블락커이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블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버티는 힘이 굉장히 좋죠. 자, 그리고 또 세컨 점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탁월한 리바운더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핸드오프 하는 척 하면서 멋지게 덩크를 찍는, 이것도 운동 능력, 왼손잡이의 특성을 잘 살렸고요. 여기서 점프를 떴는데 사실 첫 번째 점프는 잘못됐죠. 하지만 세컨 점프를 빠르게 잡아내기 때문에 또 훌륭한 리바운더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도 멋지게 림 런으로 하면서 랍스렛 혹은 롤스렛으로 활약을 하고요. 여기서도 롤맨으로 들어가죠. 왼쪽 들어갔다가 오른손 마무리. 그러니까 양손을 굉장히 잘 씁니다. 여기에 또 블락샷까지. 자, 그리고 마지막에 또 본인이 공을 잡는 능력. 자, 여기서는 웬반야마를 상대로 멋지게 덩크를 찍어버리죠. 이거는 뭐 웬반야마이기 때문에 제대로 아주 멋진 장면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상대로 워리어스가 원정에서 스테픈 커리 없이 승리를 따냈습니다. 26분 동안 벤치 출전을 했고요. 오늘 케빈 루니는 로테이션 아웃이었어요. 13득점, 리바운드 10개, 어시스트
5개, 패싱 센스도 아까 있다는 그런 스카우트 리포트가 있었는데 야투 7개 중에 6개, 그리고 또 뭐 보이지 않는 수비, 그리고 웬만하면 머리 위로 찍어버린 덩크까지 오늘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자, 또 하나 이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가 눈에 띄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밀워키 벅스와의 경기에서 한 번 블락, 그 다음에 세컨 점프 2번 블락. 리그에서 야니스를 2번 연속 블락할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덩커 스팟에 있다가 바로 덩크를 찍는 장면, 그리고 또 하나 블락. 야니스가 총 3번 발렸어요. 이번에도 투맨 게임 왼손으로 마무리를 하죠. 그리고 이런 장면 보시면 블락을 뜨고 그 다음에 리바운드 참여를 하고요. 여기서도 2선에서 세로 수비. 팔이 상당히 길고 왼손잡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을 공격과 수비에서 잘 살리고 있는 거죠. 지금도 가볍게 블락샷 하고요. 자, 이번에도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의 움직임 보실까요? 잔발로 뒤로 가는 게 참 예술입니다. 자,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의 위치를 보시면 지금은 이렇게 해지를 가거나 혹은 더블팀을 가는 수비가 아니죠. 내가 이 네일 쪽을 지키면서 최대한 이 볼핸들러의 공격을 막는다는 그런 자세인데요. 자, 뒤로 쳐지면서 바로 이제 인앤아웃 드립을 칩니다만 잔발로 다 따라가죠. 주발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발을. 이러다 보니까 상대가 손쉽게 슛을 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팔을 쭉 뻗어서 왼손 블락까지, 그리고 수비 리바운드까지 잡고요. 여기서도 아까 얘기했죠. 굉장히 다재다능한 외곽 수비수다. 자, 지금 이 장면 한번 보시면, 자, 미스매치예요. 그렇죠? 미스매치고 지금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볼핸들러가 공을 잡고 미치치가 오른쪽 들어갑니다. 약간은 퍼스트 스텝을 뺏긴 것 같지만 금세 사이드 스텝 따라가죠. 그리고 오른발 보폭을 쫙 내딛습니다. 쫙 내딛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 공격수의 동선을 방해할 수 있죠. 하체 쪽의 접촉도 만들어내면서 밸런스를 흐트러뜨릴 수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바로 발을 깊숙이 집어넣는다는 거였어요. 발을 깊숙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이걸 탄력 삼아서 투풋으로 점프를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미치치가 쭉 팔을 내딛어서 스크롤 레이업 형식으로 올려놓지만 이걸 블락을 합니다. 왜? 내가 첫 번째 발을 쫙 집어넣고 투풋으로 뜨면서 나도 운동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면서 팔을 뻗고 블락을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 보시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한번 연속으로 보실게요. 자, 블락샷, 그리고 팔 쭉 뻗고 투풋으로 떠버리죠. 그리고 동료들이 공을 잡게끔 하고요. 여기서도 2선에서 블락, 본인 리바운드. 여기서도 비록 볼은 아웃됐지만 리바운드 잡고, 이런 능력을 보면 루키지만 굉장히 훌륭한 수비에 대한 노력, 헌신이 보입니다. 그래서 시즌 기록을 살펴보면 51경기, 그리고 주전 출전은 4게임밖에 없어요. 13.7분 뛰면서 7득점, 리바운드 4.2개, 그리고 어시스트 1개, 스틸 0.3개, 블락샷 0.9개, 야투가 무려 71.4%입니다. 자, 제 아무리 받아먹는 데 능한 빅맨이라 할지라도 2m 3cm, 2m 한 4cm 정도의 언더사이즈드 빅맨이 루키 시즌 때 야투가 71.4%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특히나 잭슨 데이비스처럼 꾸준하게 출전을 하지 못했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득점을 하고자 기록을 올리고자 하는 성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그런데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가 높은 가치를 받고 있는 이유는 플로어 위에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될 플레이부터 먼저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가 현재 케번 루니를 점점 밀어내는 모양새고, 또 루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51경기 이상 뜬 거죠. 자, 그래서 어드밴스 스탯을 찾아보면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는 69.7%입니다. 3점이 없고 자유투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필드골 성공률보다는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아주 훌륭한 손끝 감각, 그 다음에 글루 핸즈를 가지고 있어요. 끈적한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랍스렛 혹은 롤스렛으로 쓸 수 있는 거지, 진짜 얘가 캔드릭 퍼킨스급 기름손이야. 공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습니다. 그러면 볼핸들러들은 어떡할까요? 볼을 줄까요? 안 줍니다. 외곽에서 해결하지 절대 바운스 패스나 혹은 라패스, 그 다음에 투맨 게임을 통해서 빅맨들에게 주려고 하질 않아요. 왜? 내 어시스트 날아가고 팀 포지션 날아가기 때문에. 자, 그리고 루키임에도 불구하고 OBPM, 오펜시브 박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1, 그 다음에 DBPM이 1.1입니다. 그래서 BPM이 2.1이니까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같은 중위권 이런 팀들 기록치고는 이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가 굉장히 BPM이 잘 나오는 편이죠. 그리고 대체 선수 생산 기여도도 VORP 0.7로서 상당히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36분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더 아름다워요. 18.4득점, 10.9 리바운드, 그리고 2.5 어시스트, 1.7 실책, 그리고 반칙은 4.5개. 반칙은 좀 줄여야 되지만 아주 훌륭한 또 패싱 센스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빅맨이 어시스트
어시스트 2.5개 뿌리는 동안 턴오버가 1.7개면 굉장히 준수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수치예요. 웬만한 턴오버 많은 그런 슈팅 가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1.5대 1을 거의 육박하는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36분 환산 2.5 어시스트 1.7 실책이면 굉장히 준수합니다. 물론 자유투는 50%대이기 때문에 많은 수정이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는 지금 NBA 커리어를 이어가면서 3점을 장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이 스타일대로 가는 편이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수비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도 있고 코트 비전도 좋고 팔도 길고 왼손잡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멘탈 터프니스가 좋기 때문에 저는 슈팅은 조금씩 늘려가면 된다. 이미 루키 때 수비로서 눈도장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가 무리하지 않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자, 현재까지 야투 시도 개수가 총 213개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피블락, 내가 무리하게 슛을 쏘다가 아니면 방심했다가 떡블락을 당한 횟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빅맨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피블락 개수 자체가 2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슈팅을 11개 정도 던졌을 때 한 번 블락 당할까 말까다. 이것 자체는 아주 신중한 슛 셀렉션을 가져가는 동시에 그리고 상대 수비에게 쉬운 먹잇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루키들 특히나 빅맨들 같은 경우에 피블락 개수를 보거든요. 근데 잭슨 데이비스는 이마저도 상당히 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블락을 당하지 않는 빅맨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주로 외곽 슛을 좀 쏜다는 거예요. 외곽을 쐈을 때 인사이드에서 비벼가지고 좁은 공간에서 올라가서 블락 당할 가능성보다 외곽에서 내가 페이스업하고 점퍼 던지고 와이드 오픈 던지는 빅맨들이 피블락 수치가 훨씬 낮은데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외곽에서 슈팅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0에서 3피트 사이가 전체 야투의 65%입니다. 그러니까 3피트 이내 완전 리스트릭트 에어리어 근처에서 던지는 슛이 3개 중에 2개란 뜻이고요. 나머지 1개는 어디냐면 3에서 10피트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4m 이내라는 뜻입니다. 4m 바깥에서는 대부분 내가 드리블 치고 핸드오프 하거나 그냥 바깥으로 빼주는 패스. 그렇죠? 아니면 동료를 찾아서 어라운드 시키던지 아예 4m 바깥에서는 림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쪽에서만 슈팅을 던지는 선수인데 0에서 3피트까지 65%, 3에서 10피트가 34%니까 거의 99%를 4m 안에서 던짐에도 불구하고 피블락 횟수가 굉장히 적다는 건 그만큼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가 무리한 슈팅을 하지 않기도 하지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 나왔을 때 상당히 전략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잭슨 데이비스의 롤스렛, 랍스렛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야투의 36.9%, 즉 37%가 덩크슛이에요. 37%면 8개 중에 3개가 덩크란 뜻이죠. 그만큼 랍스렛, 롤스렛, 그리고 CP3, 또 혹은 클레이 탐슨, 스테픈 커리, 브랜디 포젬스키 이런 볼핸들러나 혹은 윙맨들과의 궁합이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케번 루니는 많이 노쇠했다기보다는 많이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현대농구에서 빅맨의 발이 느리다는 건 사실은 엄청난 약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현대농구는 외곽에서 스페이싱, 그 다음에 풀 스위치 디펜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아까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의 장점이기도 한 빅맨들이 외곽 수비를 못한다면 이걸 완전 도태되는 길입니다. 근데 케번 루니는 너무너무 기동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인사이드, 인테리어 수비는 괜찮은데 아웃사이드, 퍼리미터 수비는 아예 안 됩니다. 반면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는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스티브 커 감독이 이상한 고집에 사로잡히지 않는 한 아마도 남은 경기, 잔여 경기는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가 케번 루니보다 훨씬 많은 출전 시간을 받을 것이고 또 응당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야니스를 한 경기에서 3개 블락을 하고 웬만냐마 머리 위로 인유어 페이스 덩크를 터뜨릴 수 있는 빅맨 리그에서 많을까요? 귀합니다. 자, 골든스테이트는 비록 2라운드 57순위지만 보물이자 보배를 얻었어요. 과연 이 선수를 얼마나 잘 갖고 닦아서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상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